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오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해서, 상 차장님 오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귀결이 돼 있죠. 과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도 뭐 봐야 되는 거냐, 배치도 봐야 되는 이런 니즈들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APM에서 이제 주가 되는 게 서버 사이드,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용어들을 보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걸 리퀘스트라고 하고 서버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search.to 이런 URL을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고 그 서비스가 실행되는 이제 그 한 건의 처리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이력을 트랜잭션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파일이 저는 이걸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웠긴 하더라고요. 시계열로 주기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CPU 프로파일이나 메모리 프로파일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쓰는 용어에서 프로파일은 트랜잭션 프로파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성능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버 사이드 요청하는 트랜잭션을 이렇게 서버에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성능 지연 요소들을 찾아주고 이제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성능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성능 모니터링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오늘 이제 앞에 좀 서두 약간 이론적인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리틀스로라고 해요. 리틀스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요청과 사용자의 요청과 사용자 숫자와 요청 숫자와 응답 시간, 처리량들의 상관관계들을 정의한 수식입니다. 이 리틀스로우가 중요한 이유는 운영 중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TPS나 응답 시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성능 테스트를 할 때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테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이후로 이제 성능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수식은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로 많이 활용을 하고. 리틀스로우에서 이제 핵심 지표가 처리량과 초당 처리량과 그다음에 사용자와 그다음에 이제 이 상관관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용자를 이렇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쭉 증가시키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처리량이 쭉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최대 처리량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들리세요? 네. 최대 처리량이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증가되지 않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도달하게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세츄레이션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때 처리량을 최대 처리량이라고 합니다. 최대 처리량에 도달했다가 부하를 더 이제 사용자를 늘리게 되면 처리량이 쭉 유지가 되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지되다가 더 부하를 어느 이상 주게 되면 이제 경합에 빠져서 처리량이 오히려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성능을 관리할 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튜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를 늘릴 때 처리량을 늘리려는 이런 튜닝과 이런 튜닝이 있고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처리량 튜닝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튜닝 접근이 이렇게 이제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게 경합에 빠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이런 안정성 튜닝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니터링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가 성능을 관리할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이 성능 상태가 어떤지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최대 처리량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 처리량에 대해서 넘어서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상이 상황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성능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최대 처리량과 안정성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성능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APM에서는 이제 성능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모니터링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용량 중심의 모니터링이 있고 하나는 병목 중심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용량 중심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리소스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리소스 모니터링 위주로 접근하는 걸 용량 중심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병목 중심이라면 이제 트랜잭션, 어떤 서비스가 처리되는데 어디서 막혀 있느냐를 보는 트랜잭션 중심의 모니터링이 병목 중심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품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제품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제품들. 하나는 리소스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리소스들을 일정 그룹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그룹을 하고 서버 그룹을 이제 상세 브레이크다운해서 이 각각의 리소스 지표들이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원인 트랜잭션을 찾아가는 방식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있고요. 오히려 리소스보다는 트랜잭션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트랜잭션이 어느 트랜잭션이 프로파일에서 어디에서 지연되는지 보고 그 지연된 프로파일 내용과 연관된 리소스를 찾아가는 방식의 모니터링 접근법이 있습니다. 왜 이걸 따로 말씀드리냐면 해외 제품 중에 데이터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리소스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뉴렐릭 같은 경우 트랜잭션 중심의 모니터링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인 화면들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왓탭은 당연히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 중심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요. 또 일부 화면에서는 리소스 중심적인 화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을 보실 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왓탭에서는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건 하고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트랜잭션 중심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통에 보면 이제 이 BMT를 하거나 성능에 대해서 APM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매트릭스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성능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느냐, 너희들이 수집하는 성능 지표가 뭐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관점이 이제 전형적인 리소스 중심의 매트릭스 중심의 모니터링 컨셉인데요. 각각의 핵심 포인트들, 여러 포인트들의 숫자들을 쭉 수집을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건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처리량이건 뭐 CPU건 뭐 응답 시간 이런 숫자 중심의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수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트랜잭션에 관련된 프로파일이나 여러 내용을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서버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를 중심으로 한 핵심 물리 리소스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쭉 이렇게 성능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하거나 이렇게 써보면 이제 요청하시는 게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느냐, 뭐 큐의 카운트를 수집을 하느냐, 또는 뭐 어떤 뭐 지표들을 수집을 하느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수집하는 매트릭스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장애, 서버 사이드에 나타나는 장애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다는 거죠. 스레드 풀이 부족하거나 힙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커넥션 풀이 부족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오히려 좀 전통적인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지금은 점점점 오픈소스 그 소프트웨어 데몬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동기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우리가 이미 알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그런 요소들의 장애를 어떻게 알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이 앞단에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탭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액티브 트랜잭션이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의 거의 시작이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에 있는 이제 제품들의 특성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이전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 지금 이제 초 단위로 수집을 해야 되냐, 분 단위로 수집을 해야 되느냐, 뭐 분 단위는 실시간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 현재 진행 중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APM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외산인 경우에는 보통 그 부분은 단순히 숫자로 대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국내 툴들은 실시간 그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번에 이제 왓탭에서는
처음에 제가 이걸 와탭을 설계하고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점점점 이제 미래로 갈수록 이게 이제 인스턴스 숫자가 늘어날 거다. 최근에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한 곳이 이제 뭐 몇백 개, 인스턴스가 몇백 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런 인스턴스를 한꺼번에 보려면 진행적인 트랜잭션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그 막대 이퀄라이저가 아니라 아크 이퀄라이저를 처음에 고안을 하게 됐고요. 대용량일수록 보다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크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여기에 호 하나가 인스턴스 하나를 의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느려지면 점점 빨갛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모니터링 하고요. 물론 이제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트랜잭션을 조회하는 이런 화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마 일부 설치형을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 화면 아직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스로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는데, 아크 이퀄라이저의 오른쪽 상단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각 인스턴스의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종료되면 트랜잭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응답시간 분포도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선택 영역을 통해서 해당 영역의 트랜잭션 프로파일을 리스트업하고 상세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을 해나갑니다. 워낙에 국내에서 이제 뭐 제이사나 기타 이제 뭐 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응답시간 분포도 워낙에 잘 알고 있어서 인터페이스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처음 이제 좀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2004년도에 이제 엘사에서 제가 이제 엑스로그라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엑스로그라는 화면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제가 감이 없다가 엑스로그를 가지고 화면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줄을 서더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 상상했던 거는 모든 트랜잭션이 바닥에 이렇게 쭉 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을 섰는데 역으로 이제 이게 왜 줄을 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세로축이 응답 시간이고 가로축이 종료 시간이니까, 종료 시간에 동일한 종료 시간에 이게 응답 시간이 다른 트랜잭션이 나타나야 줄을 선다는 거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동일 시간에 종료됐다는 의미를 하고, 그러면 락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줄을 서면 어떻게 해야 지키지? 라고 유출하게 됐고요. 파악을 하니까 세로로 줄을 서는 거는 극명하게 이렇게 이제 뭐죠? 트랜잭션들이 락이 걸렸다가 동시에 풀릴 때 그렇고, 이렇게 사선으로 줄을 설 때는 통상적으로 그 병목이 동시 처리 개수 제한이 있을 때 사선으로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는데 트랜잭션이 5개가 동시에 들어왔고 각각 1초가 걸린다 그러면 1초, 그 다음 건 2초, 그 다음은 3초 이렇게 쭉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보면 이 그림만으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동시 처리 개수가 부족한구나 라고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사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가로로 줄을 서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강제로 종료됐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거는 타임아웃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시작할 때 보면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 처리 개수가 1초, 2초, 3초, 4초 쭉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임아웃으로 강제 종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아래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커넥션 풀이 부족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세션에 관련된 거 또는 디스크 IO 뭐 로깅을 과도한 URL을 성능 테스트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줄 섰을 때 30초 타임아웃이 갑자기 해소되면 이렇게 정지되면서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패턴을 본다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고 나서부터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 백단에 있는 굉장히 연계 시스템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많은 외산 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APM들이 있지만 이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백단에 있는 다른 연계 시스템들이 어떠하든 간에 저는 최앞단에서는 반드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카우터 때까지도 그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TPS가 뭐 한 1000TPS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점들이 1000개가 찍히는 거잖아요. 초당 1000개가 찍히는 거니까 이게 5분만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이거를 이미지 처리를 하려고 하면 단순한 이게 조그만한 수집 서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탭은 이거를 가지고 개별 건건이 트랜잭션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세로축과 가로축을 5초 단위로 슬라이싱을 해서 세로축도 시간 단위로 쭉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이 사각형이 어떤 구간의 개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이미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탭의 히트맵은 이제 건수맵이라고 저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건수맵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패턴을 인식을 하고 패턴을 기반으로 경고를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경고를 보내주는 기능을 이제 출시를 하고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건수맵이어서 이게 하나의 이미지라서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이런 유형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아마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스에 이제 들어가셔서 경고 쪽에 메뉴를 찾아보시면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 기반의 응답 분포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디폴트는 저 폴스로 빠져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패턴을 보고 나면 이제 패턴 기반 인식을 하게 되지만 패턴 말고도 반드시 또 이제 개별 트랜잭션을 상세 딥하게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서버에서 각 트랜잭션에 이제 한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다양한 개별 트랜잭션의 트랜잭션 성격,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IP라든지 뭐 이런 호출자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파일을 개별 스텝들이 이렇게 쭉 이제 수집이 되는데 스텝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국내 툴들만 가지고 있는 게 소켓 오픈, 파일 오픈, SQL 파라미터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 초에 모 사이트에 가서 성능 튜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프로파일 정보에서 그때 깔려있던 툴이 이 파일 오픈이 안 보였어요. 파일 오픈이 안 보이는데 실제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파일을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하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파일 업로드가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장애 포인트를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오픈이나 소켓 오픈은 이 자체로 굉장히 많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툴을 선정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이미 알려진 어떤 주요 구간들, 뭐 SQL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 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정한 주요 메소드들에 대한 응답 시간 외에 우리가 미처 설정하지 못했지만 응답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예를 들어서 뭐 레디스 같은 거 세션 클러스터링을 해서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면 레디스는 거의 뭐 10ms 내외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프로파일을 건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빠른 메소드들에는 메소드 프로파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을 걸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거기서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또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블라인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구간이 이제 로그 같은 게 그런 구간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디버그 로그를 과도하게 켰다든가 그러면 이게 액티브 트랜잭션에서 스냅샷으로 살짝 찍으면 그런 부분이 디버그 로그 메소드가 걸리긴
간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시스템에 로그를 많이 켰는지 알기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블라인드 영역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스냅샷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뜬다는 거죠. 아래에서 보시면 트랜잭션 하나 진행하면 스냅샷을 정기적으로 떠서 그때 진행 중인 트랜잭션의 스택을 확보를 해서 이 스택을 기반으로 우리가 설정하지 않은 이미 알려져 있는 SQL의 HTTP 콜이 아니라 이 블라인드 영역의 문제들을 접근하자라고 하고 있는 기능이 액티브 스택 분석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스택은 여기 프로파일 화면에서 중간에 액티브 스택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고 클릭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주요 지역 구간들에서 액티브 스택들이 확보되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서 이거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액티브 스택을 이제 개별로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 분석을 하는 면도 있지만 앞서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액티브 스택을 정기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저희가 10초 간격으로 확보를 하는데요. 10초 간격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계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수업, 그러니까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스가 뭐 한 대건, 10대건, 100대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수집된 스택 덤프를 쭉 모아가지고 그 중에 탑라인을 빈도 통계를 합니다. 그러면 탑라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스택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 어떤 트랜잭션이 진행하다가 스냅샷 딱 떴으니까 그때 메소드 호출 스택이 쫙 찍히는데 이 탑라인이 어찌됐든 그 순간에 스택을 뜨는 순간에 진행 중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초에 한 번씩 쭉 떴다면 이 횟수가 10,000번, 10만 번 또는 혹은 100만 번 이렇게 된다면 그 탑라인에 나타났던 빈도는 전체 응답 시간 지연의 빈도, 그 지연의 비중과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플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임의로 스레드 슬립을 랜덤하게 줘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이제 50%가 나온 거죠. 그 빈도. 그러면 슬립이 50%의 지연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개선할 때 앞서 시스템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스택 빈도가 나온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 슬립을 제거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슬립을 절반 정도 제거를 하면 2배 정도 성능을 향상시키면 우리의 시스템의 성능 기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식이 암다리 법칙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암다리 법칙이 있는데 50%라고 되어 있는 스레드 슬립 구간을 2배 향상시키면 1.3배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제 이렇게 업무의 우선순위, 튜닝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스택 중심으로 프로파일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개별 인스턴스 중심의 튜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MSA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싱글로드로 하이엔드 유닉스에 JVM 하나를 넣고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아마 액티브 스택이었으면 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더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인스턴스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계를 분석해야 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MSA로 가면서 이미 뭐 연계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탭도 트랜잭션에 HTTP 콜 간의 헤더의 연계 정보들을 실어서 쭉 분석을 해가지고 연계 분석을 하고 연계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개별 트랜잭션들을 딥하게 보는 거 왜? 이게 어차피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시뮬레이션 한 거긴 한데 하나의 호출이 이렇게 많은 외부 연계 콜들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얼마나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지연되는구나 라고 보이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새로 넣은 기능이 뭐냐면 MSA 서비스 연계 분석이라는 기능들을 이제
놓고 좀 사스에 접속을 하셔서 그 메뉴를 보시면 MSA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연계 환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C가 예를 들어서 URL입니다. A라는 URL이 B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C를 호출합니다. 이게 이제 T1이라는 트랜잭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A가 B, C를 호출하는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파라미터에 따라서는 A가 B로 가고 B가 D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또 C를 호출하는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T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파라미터에 따라서는 A가 B를 호출하고 B가 D와 E를 호출하는 그리고 A가 C를 호출하는 이런 식의 T3 형태의 연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형이 개별 트랜잭션으로가 아니라 하루 동안에는 이런 유형이 얼마나 발생할까? A가 B와 C를 얼마의 빈도로 호출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연계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가정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기준을 예를 들어서 A라고 놓고 본다면 이 세 건의 트랜잭션이 처리됐다고 세 건이라고 첨가하면 A가 하나 호출될 때마다 B가 하나 호출하죠. A와 B의 관계에서 A는 항상 B를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1대1 관계가 되고 A는 항상 C를 호출하잖아요. 그래서 세 건의 트랜잭션을 놓고 보면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보면 콜리가 A가 1대1, 1대1이 되는 이런 이제 통계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B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A는 자기를 호출하는 거는 항상 B는 자기를 호출하는 게 항상 A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를 1로 놓고 보면 A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뒤에 호출을 안 한 케이스가 있고 D를 호출하는 케이스가 있고 D와 E를 호출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비율로 보면 1대 0.66과 1대 0.33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C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기는 호출한 적이 없고 자기의 콜러만이 1대 1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를 쭉 어떤 일정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또는 하루면 하루 거를 조회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시스템들의 각각의 콜로-콜리 관계 간의 통계적 관점에서의 디펜던시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기준 URL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콜로-콜리 관계가 있는 기준 URL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리스트업된 통계를 놓고 특정 URL을 조회를 하면 그 URL을 호출했던 콜로 1대 0.33 비율로 얘가 호출이 일어났고 1대 그 다음에 3개의 URL을 호출하는 콜리가 또 3개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배포가 잘못돼서 특정 URL 로직이 잘못된다면 이게 실제로 익셉션이 나지 않아도 콜리의 패턴이 바뀔 거라는 게 가정이에요. 제 가정. 사실 이걸 통해서 아직 문제를 이런 저런 유형들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향후에 잡아내고 싶은 기능들이 이제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핵심 URL이 잘 배포됐는지 로직이 잘 나갔는지 잘 구현이 돼서 별 무리 없이 배포됐는지를 어떻게 품질 활동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준 일자 오늘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거 핵심 URL의 콜로-콜리 관계를 보면 오늘 거에 또는 내일 거에 콜로-콜리 관계를 비교하면 유사할 건데 이게 과도하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콜리 URL이 사라졌거나 이러면 품질팀에서 개발팀에게 이거는 바뀌었다. 근데 이게 일부러 바꾼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 콜로-콜리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디벨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지나시면 이제 그런 화면들을 쭉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와탭을 써보셨으면 많이 아시겠지만 와탭의 이제 트랜잭션 통계 중에 좀 트랜잭션 URL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통계뿐만 아니라 SQL 통계, 에러 통계 뭐 이런 통계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통계들의 장점이
리스트업을 하고 그 리스트업 개별에 대한 시계열 추이들 보시면 이렇게 5분 단위로 어떻게 그 해당 URL이 호출되는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비단 이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에러나 그다음에 SQL이나 웹 호출이나 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고요. 왓탭에서는 이제 특히 트랜잭션 통계에서는 이 통계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세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면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 게 트랜잭션별로 한 번씩 쭉 리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URL들이 갑자기 에러가 빈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왓탭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사스와 이제 사스를 표방을 했고요. 퍼블릭 사스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사스를 이제 동시에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제가 대규모를 커버리지 하겠다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데이터 화면들을 이렇게 통합 대시보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릴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SQL 통계는 따로 한번 얘기해봤는데, 이제 SQL 통계에서는 저희가 SQL별로, 그 다음에 DB 연결별로 통계를 이렇게 추출하는 게 좀 장점이 아닌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제가 다른 툴들을 최근에 다 리뷰를 하진 못했지만 URL별, SQL별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 편차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SQL에 인덱스가 잘 안 걸려 있으면 파라미터에 따라서 응답 시간이 편차가 심해지고 자연스럽게 표준 편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큰 SQL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하시고 인덱스 관계를 확인하시면 아마 인덱스가 걸리지 않은 쿼리들에 대해서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인드 변수들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국내에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국내 툴들만. 바인드 변수를 통해서 실제 그 SQL을 호출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왓탭은 이제 사스를 표방하다 보니까 바인드 변수를 2차 암호화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그 운영자들이 이제 또는 이제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추가 암호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아마 되실 거고요. 아마 해외 툴들에는 제공되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한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이제 큰 틀에서 진행 중인 트랜잭션, 그 다음에 통계, 뭐 이런 관점에 이제 쭉 플로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플로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왓탭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큰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 포인트로 주요 기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능은 이제 메이저 기능이라기보다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커넥션 릭 추적입니다. 커넥션 릭 추적은 이제 장애가 나면 어느 순간에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이 부족하면 장애가 나는데,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이 부족한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처리되는 요청하는 개수, 진행 중인 트랜잭션 개수가 너무 많아서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간헐적으로 커넥션 릭이 있어서 풀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커넥션이 부족하면 왓탭에서 프로파일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커넥션 오픈 페일이라는 이런 익셉션이 나게 됩니다. 오픈 페일이 나면 이제 고민을 해요. 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하량이 많아서 커넥션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릭이 있어서 릭이 있는 거냐, 커넥션 릭이 있는 거냐. 그러면 만약에 부하량이 많으면 호출되다가 이제 다시 바로 해소가 될 거고요. 부하량이 줄어들면 해소가 될 거고, 이제 릭이 있으면 해소가 안 되겠죠. 어쨌든 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릭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 풀에서 리턴되는 커넥션에 래퍼를 씌웁니다. 래퍼를 씌우고 클로즈를 호출하면 원래 있는 내부에 있는 커넥션 풀은 반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겉에 씌워진 래퍼는 GC가 되는데, GC가 될 때 이 그러니까 클로즈를 호출하고 내가 GC가 되는지, 클로즈를 호출하지 않고 GC가 되는지에 따라서 릭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방식의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와탭에서는 디폴트로 폴스로 처리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익이라고 의심되면 옵션을 켜서 찾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원래 리익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로 가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갑자기 프레임워크의 표준 코드를 따르지 않는 코드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뭐 올해 작년에 뭐 몇 번 봤는데요.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 리익이 나타나게 되면 좀 사이트에 오는 그 운영자에게 오는 부담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운영자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걸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와탭을 사용하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그 국내 제가 이제 만들었던 툴들에만 있는 기능인데, 스레드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그 개별 스레드의 CPU 시간과 리프레시 할 때마다 리프레시 할 때 이전 CPU 시간과 리프레시 할 때 시간의 델타 값을 하는데, 이 값을 가지고 지금 CPU를 많이 쓰는 스레드를 찾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스레드들이 이렇게 CPU를 막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 포그라운드 스레드에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곳에서 판단할 수가 없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CPU를 이제 못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CPU가 좀 처리량에 비해서 높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오면 저는 항상 이제 스레드 목록 조회를 하고 거기서 CPU를 많이 쓰는 스레드를 찾아봅니다. 어쨌든 해당 자바는 해당 프로세스에서 CPU가 높다는 얘기는 누군가 일을 할 거고 트랜잭션이 아니면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거죠. 그럴 때 스레드 목록을 조회하는 거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진행 중인 트랜잭션에 스레드 스탑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레드 스탑이라는 게 그 소켓 리드 같이 OS 영역에서 락킹된 스레드는 OS 락이 해제가 돼야만이 이게 그 스레드가 중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스레드 스탑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무한 루프 돌고 있을 때, 이럴 때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강제 지시 같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와탭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스로틀링 기능을 안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넣게 됐었는데, 스로틀링 기능이 뭐냐면 사용자 요청 동시에 요청 숫자를 제한하는 기능인데요. 스로틀링은 이제 액티브 트랜잭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둘이라고 설정을 하면 두 개는 처리가 되지만 세 번째 트랜잭션은 이렇게 안내 페이지로 넘어가요. 처음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처리량 튜닝 방식에 그 튜닝 방식에 처리량을 늘리는 튜닝이 있고 안정성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안정성 튜닝 컨셉이 있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전에 유닉스인 경우는 박스를 하나 사잖아요. 박스를 하나 사고 사용량이 그 박스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단에서 세션 숫자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는 스로틀링을 많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어차피 오토 스케일 아웃으로 세팅하면 해결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오토 스케일 아웃 하면서 스케일 아웃 하는데 그 와스가 초기화되는데 뭐 5분씩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부하량 폭주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이벤트를 하면, 예를 들어 10시에 이벤트 한다 그러면 이미 10분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리죠. 그 안에 오토 스케일 아웃 이미 이제 VM을 늘렸고 그 스케일 아웃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 하는 동안에 이미 서비스는 장애 상태가 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린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오토 스케일 아웃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컨셉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와탭에서는 이렇게 스로틀링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스턴스가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처리량이 한 100개다, 뭐 500개다, 200개다 이걸 정의하시고 뭐 50개나 100개나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그 숫자 이상 넘어가면 안내 페이지라고 그 사이에 스케일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와탭 이번에 버전을 올리면서 에이전트 버전이 2.0대로 2.0 언더가 이렇게 올리면서 뭘 넣냐면 이런 안내 페이지, 서비스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HTML을 와탭 에이전트에 넣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튕겼는데 튕겨서 안내하는 이 안내 페이지가 만약에 자기 와스에 있다라고 하면 이 와스를 이렇게 해서 포워드한 페이지를 다시 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는 거죠. 다시 튕기고 다시 가지로. 그러면서 오히려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안내 페이지는 원칙적으로는 앞단에 있는 웹 서버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스태틱 컨텐츠 올리는 구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스프링 부트로 가면서 이런 스태틱 컨텐츠를 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냥 앞쪽에서 바로 스프링 부트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안내 페이지가 안내 페이지 올릴 공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좀 애매했는데 이번에 이제 왓탭에서는 에이전트 디렉토리에 notice.ht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그거를 편집하시면 스태틱 컨텐츠를 거기서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스프링 부트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왓탭에 보면 사실 이제 왓탭이 제가 그 APM을 여러 해 동안 여러 제품들을 만들면서 이제 왓탭에서는 그간에 쌓였던 노하우들과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플러그인 기술입니다. 플러그인 기술인데 기존에 제가 없던 플러그인, APM을 깔고 나면 기본적으로 설정으로 처리되는 프로파일링이나 뭐 연계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살짝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커스터마이징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J2E를 버리고 있다는 거죠. J2E를 버린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와스를 사용하지 않고 톰캣이나 이런 J2E와 서블릿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제 뭐 네티 기반의 비동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서 J2E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비동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바 8의 스프링에서 웹플럭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리액트나 뭐 이런 것들, 아카라든가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막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러려면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 비동기 컴포넌트들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스페시픽한 플러그인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왓탭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위빙 플러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쭉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카 2.5, ESX 1.4, 뭐 이러면 플레이 2.7, 그다음에 뭐 리액터 레비덴큐, 뭐 스프링 레비덴큐, 뭐 이런 것들, 웹플럭스 2.5, 5.2, 뭐 이런 것들을 쭉 플러그인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 외에도 몽고DB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쭉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외에 운영 중에 그 중요 포인트에서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뭐죠? 플러그인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스크립트 플러그인인데 스크립트 플러그인의 장점은 이제 런타임에 수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자바로 컴파일이 일어난다. 바이트 코드 빌드가 일어나서 그 바이트 코드가 이제 지정된 포인트로 인젝션 이미 데이터 포인트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어댑터 형식으로 호출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자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헤드 없이 오버헤드는 이 안에 로직을 뭐 말도 안 되게 짜면 오버헤드가 생기겠지만 이 안에서 쓰는 라이트한 코드 한 몇 줄의 코드들 오버헤드 없이 충분히 주요 포인트에서 정보들을 추출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플러그인과 위빙 플러그인을 활용을 하시면 활용하실수록 쭉 하는데 스크립트 플러그인 직접 많이 하시길 권장하고 위빙 플러그인은 현재는 저희가 이제 왓탭에서 계속 빌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프로파일을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뭐 어디 뭐 특정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정보를 특정 클래스의 정보를 꺼내거나 이럴 때는 위빙 플러그인으로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PM에 관련돼서 뭐 큰 틀에서 좀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으로 가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PA 모니터링에서 컨셉이 조금은 또 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이제
이 장표에서는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와탭이 이제 그래서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MSA로 가면서 점점점 이제 노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노드 숫자가 늘어나고 트랜잭션 숫자도 이제 몇천 TPS는 뭐 가볍게 나오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몇 개 소수의 인스턴스, 몇십 개 수준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의 인스턴스들을 자바 프로세스들을 통합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경들이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들이 이제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쿠버네티스 정의한 팟이라든가 그 이제 뭐죠? 이렇게 이제 리플리카 이런 어떤 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그대로 이제 API 쪽에서도 반영이 돼서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냥 스태틱하게 지정된 환경보다는 쿠버네티스에서는 같은 APM에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컨셉들이 많이 좀 진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서버 모니터링도 중요해지고 있죠. 이제 서버 모니터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서버 모니터링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서버 모니터링 개념과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건데,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같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국내에서 쿼리를 바라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서 별도로 쿼리를 추출하는 기능은 제가 작년에 처음 봤어요. 전 시장에 가서 외국에 처음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마 국내에서는 좀 XM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하는데, 이제 RDS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핑 체크, 라이브 체크를 위해서 URL 모니터링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화면이에요. 마무리 장표인데, 모니터링 프로세스라고 제가 이제 전에부터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제 보면 관제라는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모니터링 툴을 선정을 해서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고, 거기서 이제 어때 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들, 이상 현상을 인지를 하고 그 이상 현상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 액션을 취합니다. 이제 덤프도 뜨고 제기동도 하고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데, 모니터링을 할 때 저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최근에도 저희 고객사께서 다른 툴들을 결정을 하셨다가 이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때문에 와탭을 활용하신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정말 수백, 수천의 대규모 인스턴스들을 볼 수 있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제에서 점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직관적으로 장애를 인지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얘기는 직관적으로 장애를 인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인 트랜잭션을 기본적으로 딥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진행 중인 트랜잭션이 쌓이면 이게 어디에서 어디가 지연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툴들은 다 어느 정도 제공이 되는데, 국내 툴들도 이제 관제 관점에 의해서 수백, 수천 개 대규모 인스턴스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와탭이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분석, 이제 인지를 했으면 상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려면 프로파일 분석이 제일 많잖아요. 프로파일 분석을 해서 쿼리가 느린지 외부 호출인들인지 보지만, 실제 거기에서 아까도 좀 했지만 스택 분석 같은 거, 와탭 같은 경우 스택 분석을 통해서 다른 툴들이 하지 못해 좀 딥다이브 분석이 가능하고, MSA 환경에서는 MSA 연계 분석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트랜잭션 간의 상관관계들을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좀 장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경우는 와스를 재기동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로틀링을 통해서 부하량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특정 IP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요청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그 특정 IP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단을 위해서 우리 아까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포인트에서 익셉션이 나면 그 익셉션을 경고를 처리하거나 에러 처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위빙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런 정말 커스터마이즈 된 프로파일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다른 APM에 비해서 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금 제공해드리고 유용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기존의 APM은 다 그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좀 더 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내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 이런 포인트에서는 좀 더 딥다이브하게 보고 싶어 또는 관리하고 싶어 라고 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자바에 한해서만큼은 저 와탭에서 충분히 거의 뭐 모든 부분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좀 유용하게 와탭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쳤고요. 이제 질문은 좀 따로 더 주시면 제가 좀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차후에 따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성준님께 감사드립니다. 10분간 휴식 시간 및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서버 모니터링 세션으로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세션입니다. 네, 이거 화면 공유를 꺼야죠. 네, 꺼졌죠? 네. 네. 뭐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네, 제가 질문 그거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채팅 보이시나요? 네, 채팅 보여요. PHP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 있어요? 채팅창에 있는데 이쪽에 이현님께서 어디? 안 보이는데? 채팅창 올라온 거는 PHP는 말씀 들려요? 네. PHP는 아무래도 좀 랭귀지가 다르잖아요. 자바는 이제 인젝션의 바이트 코드 핸들링에 관련된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앞에 보여드린 것 중에 아마 스택 분석 같은 경우 PHP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MSA 분석 기능은 PHP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예. 그 다음에 PHP 말고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만 또 종료하고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